안녕하세요. 마이스터네이츠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오후 4시 57분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도 큰 하락을 하고 있죠. 잠시 음의 영역 마이너스권에 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파동이 전체 4파 파동이고 마지막 5파 마지막 5파를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그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가 4파 구간이 아닐까, 즉 마지막 내려오는 5파 중에서 4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보면 3파가 굉장히 큰 음봉으로 나왔죠. 장대 음봉으로 나오고 갭으로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3파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큰 하락을 한 이후에 일부 조정을 받는다. 어떤 식으로든요. 이렇게 N자 파동을 받든 전체적인 하락이 멈춰주면서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러면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가 전반적으로 3파 이후에 4파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렇게 음의 압력으로 내려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는 충분히 시장이 일부 반등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급격한 금리 상승을 할 때부터 시장이 부러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도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에요. 경향성이 있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표를 보고 반드시 5파로 떨어지는 동안에는 시장이 반등한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심리 지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 심리가 악화되면서 돈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미 시장이 풀렸던 엄청난 돈들로 인해서 음의 영역권에서 양의 영역으로 간다면 전반적으로 10년물과 2년물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데, 그 중에서 10년물 금리, 인플레이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10년물 금리가 크게 상승한다. 즉 인플레이션 영향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패드와치 툴에서 보고 있는 FOMC 예상 금리 인상폭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FOMC를 보시게 되면 여기 상단에 이제 FOMC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죠. 하루하고 9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6월 15일 날 있을 FOMC 미국 시간으로 이제 하루하고 9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하루하고 9시간 이후에 예상은 150에서 175bp를 예상하고 있답니다. 96%의 확률로. 그리고 probability 들어가서 장기간을 보시게 되면 6월 15일 날 현재 보고 있는 것은 91.7%로, 숫자가 좀 다르긴 하네요. 91.7%로 150에서 175bp를 보고 있고,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0.5bp 정도만 올린다. 그래서 빅스텝 정도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0.75로 올렸죠.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그렇게 한번 올리고 0.5% 한 번 더 올리고 0.4% 한 번 더 올리고 0.75가 한번 갑자기 나오고 0.5, 0.5를 올리고 난 이후에는 다음부터는 0.25%씩 올린다라는 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400에서 425bp를 언제까지 가느냐? 23년 3월 정도까지 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4%다. 물론 이게 probability라서 어제 볼 때와 오늘 볼 때가 계속 다르더라고요. 어제 볼 때는 제 기억에 맞다면 475에서 500bp가 여기서 한 30% 정도 확률로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보여줬는데 probability가 확률이 매일매일 바뀌어요. 현재로서는 400에서 425bp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내년 3월달 정도까지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1시간분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듯 이 파동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심선을 타고 내려가면 그때부터 계속적인 5파로 내려올 것이다. 5파 하면서 실질적인 3-3파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연장 파동 형태로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연장 파동 뿐만 아니라 3-3파가 강력하게 내려올 거기 때문에 내려오는 와중에는 심리적 충격을 많이 받아요. 여기에 저희가 절단 형태로 이미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세가 이미 거의 실종이 되고 하락세가 더 강하다. 그러면 파동 해석상에서 이 파동이 맞았다는 거예요. 3-3파로 나온다는 게. 왜? 매수세가 떨어지니까 여기서부터는 큰 3-3 그리고 30년의 장기 상승 추세대의 중심선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심선을 크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여전히 하락인 겁니다. 일단 어렵겠지만 파형 형태를 분석을 해보자면요.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하나의 1파동이 끝나고 여기가 짧은 반동이라고 보이긴 해요. 2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3파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올라오는 이 구간이 323.95예요. 323.95가 정확하게 어디냐? 두 번째 산파죠. 두 번째 산파. 첫 번째 산파 여기. 두 번째 산파의 A파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거기를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장대 음봉, 물론 6월봉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6월달 반 정도밖에 안 왔어요. 하지만 벌써 그 앞 4개월에서 만들었던 봉의 크기 형태를 몇 배나 상회하면서 큰 음봉을 만들고 있죠. 주봉은 어떤가요? 주봉도 여기서 갭을 만들면서 떨어졌고 RSI 스토캐스틱도 하락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RSI 같은 경우는 이미 과매도권에 들어왔고요. 스토캐스틱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즉 시그널을 교차하지 않고 더 벌어져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 갭을 메우고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더 내려올 가능성이 심리적으로 더 높아졌다. 여기서 파 형태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큰 하락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훨씬 지표상 그리고 차트상 높아졌다. 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RSI가 과매도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시그널을 겹치지 않고 폭을 넓혀가면서 과매도권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1시간 봉 기준으로 볼까요? 1시간 봉 기준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며칠 동안 강력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갭을 몇 번 만들고 왔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폭이 얼마인가요? 중심선 근처라고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락폭이 얼마냐? 6, 7% 정도일걸요? 그러네요. 6.65% 정도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6%가 떨어졌습니다. 6%가 떨어지고 겨우 오늘 반등을 얼마나 했나요? 2%? 1.49% 했네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의 엄청난 매도세를 여기가 일부 커버를 치고 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의 6% 넘는 하락을 일부 저가 매수세가 받쳐주고는 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RSI가 올라가고 있지만 형태로 봤을 땐 여기는 강력한 3파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여기가 4파가 될 거예요. 여기가 3-3파가 맞다면 여기가 3-3파의 1파가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가 3-3파의 1파. 여기가 3-3파의 2파.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3-3파의 3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스닥을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은 여전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여기가 일부 지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형 분석상으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5파 정도로 봤죠. 여기가 5파.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 여기서도 절단 형태로 이루어져서 5파가 끝난 게 이 지점이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받는다. 이게 3파란 소리죠. 그러면 5, 3 어디서부턴가 5파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실제로 5파가 끝나는지를 봐야 되겠죠. 어제까지 제가 보여드릴 때는 여기가 4파 정도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렇단 말은 여기서 5파가 더 내려와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1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반등의 시그널을 보이지 않았죠. 다만 오늘 한국시황이 일부 4파 형태로 일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의 시그널을 조금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시황과 똑같이 본다고 하면 여기서도 반등 시그널을 한번 보일 수 있겠지만 반등폭이 앞서 보였던 여기 갭 구간을 한번 메우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크게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가 맞다면 아마도 반등 이후에 한 번 더 내려가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짧게라도 5파가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보는 시나리오상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고 이게 더 내려온다고 하면 시그널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건데요. 지금까지 그려놓은 시그널을 보자면 5파, 3파,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N자가 나올 수 있는데 마지막 N자가 현재까지 봤을 때는 여기를 다시 메우면서 올라가야지만 해석상 가능하다. 12,208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검토를 해볼 수 있다.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파행 형태가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마도 갭 구간을 메울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여기까지도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매수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일부 여기서 20% 정도를 매수하셨을 것이고요. 현재까지 예상하고 있는 파형이 맞다면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갔다가 반등을 해서 내려가서 여기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17,000, 1750 전후까지 고민을 해보고 여기서 오빠 형태로 올라오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제가 봤을 때 여기 갭을 메우려는 시도를 한 번 할 것 같은데요. 많이 떨어져서. 이것도 모르죠. 6월 15일 날 FOMC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파형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형태보다 더 급격한 큰 하락을 더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그널이 지금 현재로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현재 5파 형태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중 5파로 마지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5파는 아시죠? 연장 파동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연장 파동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파 형태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엘리어트 파동 원소에 없느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파 형태도 가능하다고 시황 분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절단 형태가 나오고 충격을 몇 번 받다 보니까 5파 형태가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를 할 수 있는 형태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일부 20%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파 형태가 이게 맞다면 여기 마지막으로 4파에서 5파로 내려오는 구간이 1750 전후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파행 형태와 스토캐스틱 RSI를 보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20% 정도를 더 매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행 형태가 현재까지 해석이 맞다면 여기가 5파로 올라가는 게 맞겠죠. 5파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20%, 30 정도를 매수를 하시면 대략적으로 100%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큰 하락을 보이면 대부분 여기서부터는 수익 구간일 거예요. 수익 구간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30%를 끝으로 더 옮길수록, 이 뒤쪽으로 옮길수록 당연히 수익이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파행 형태를 여기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60%를 매수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여기 내려오는 하락 파동이 끝이 어딘지를 예단을 할 수 없지만 하락 파동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야 된다. 이 파동 해석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매수를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옵션이 아닌 경우는 어떠냐. 이 파동을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여기를 지금 현재 저희는 5파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스토캐스틱 RSI를 보면서 여기가 5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5파로 해석했어요. 스토캐스틱 RSI도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5파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가 크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파형 분석을 바꿀 의사는 없어요. 왜? 이렇게 파형 형태를 봤으니까요. 3, 3, 5 5파이기 때문에 충분히 크게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런 파형 형태로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이 어디서 지지받고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짧든 길든 마지막은 또 5파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엄청난 큰 하락이 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미 월봉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것은 얼마나 하락할 것이냐. 여기 RSI 스토캐스틱이 퍼센테이지로 예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RSI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까지 들어가서 여기서 올라오려고 하는 시그널을 보일 때까지, 그리고 그 시그널이 전반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피보나치 수열대죠. 피보나치 수열, 하락 시그널을 같이 보면서 예상을 해볼 겁니다. 미리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수치가 뭐 정확하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는 78.6%, 그리고 그 전까지는 61.8%까지 어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현재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1파, 2파, 3-1, 그리고 여기가 3-2, 여기가 3-2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부터 3-3을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가 있냐. 이게 만약에 맞다면 첫 5파가 나오고요. 어느 정도 수준,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구간이 나올지 몰라요.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를 보자면 나스닥은 여기서는 무조건 5파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5파, 그리고 반등 3파, 그리고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큰 N자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5파로 나오는데 5파 형태가 1파, 2파, 3-1파, 3-2파, 그리고 3-3 굉장히 크게 내려갈 수 있는 상태죠. 1파라고 할 수 있는 구간과 제가 보는 3-1파라는 구간 자체가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5파도 굉장히 길게 나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하면 이 언저리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이렇게 5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큰 3파를 만들고 굉장히 큰 5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피보나치 수열대 있죠? 뭐 7,000, 8,000 여기까지도 쭉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7,000, 8,000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어요. 굉장히 크게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십시오.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이 닷컴 버블 때 전후로 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었죠. 여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가 5파예요. 여기가 5파. 그리고 3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쭉 5파예요. 그렇게 해서 몇 퍼센트 돌렸느냐? 몇 퍼센트 돌렸는지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저가에서부터 여기까지 보이는 마지막까지 얼마를 돌렸을까요? 거의 78%를 돌렸어요. 보이시나요? 거의 78% 돌렸습니다. 저가에서 고가까지 올라가서 이 꼭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5, 3, 5 형태로 내려가서 78%까지 돌렸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5, 3, 5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78%였죠? 2000년 닷컴 버블처럼 그려본다면요. 2000년 닷컴 버블까지 그려본다면 대략적으로 78%면 4400대예요. 물론 제가 여기 상단을 똑바로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4499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언저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이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첫 번째 상승 추세선을 만들었던 곳이죠.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시나리오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좀 다르겠네요. 첫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 추세선의 하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파동을 시작했단 말이고 여기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78%라고 했죠. 그리고 RSI 스토캐스틱 보십시오. 거의 RSI도 과매도권에 들어왔고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에 들어와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몇 번 시도를 했단 말입니다. 저희는요 여기서의 파형 분석 마지막으로 내려오는 와중에 이 중간 구간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연장에 갭을 수없이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구간부터 저희가 시그널을 보면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은 실질적인 파형 형태가 분석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구간이 보조지표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장단기 금리 차를 보고요. 국채 금리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도 보면서 그리고 추세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단 추세선이 꺾이는 정도가 점점 줄어드는 시점이 오고 그러면서 보조지표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들을 다 같이 연계를 해서 보면 아주 최저점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의 최저점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라인 혹은 이 라인 때쯤에서 분할 매수로 또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매매 기법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을 봤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RSI 스토캐스틱을 보면 여기가 5파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한국 시황을 봤을 때는 여기서 일부 반등을 해보려는 시도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가 5파로 내려오는 와중에 여기가 4파 구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얼마나 더 내려갔다 올라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1시간 기준으로 보자면 이미 과매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만 시그널을 돌리려고 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하면 여기가 거의 4파가 확실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저점이죠. 기존 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힘이 세다면 여기에 보였던 갭 구간을 한번 이런 식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메우려는 시도가 있을 것인데 반드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확률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확률. 그러면 갭이 생겼다고 반드시 메우냐? 그게 아닙니다. 메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률이라는 것도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절단 형태를 만들었다고 했죠. 절단 형태를 만들었단 말은 매도세가 훨씬 강하고 매수세는 줄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오파가 나오면서 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는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 짧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있는 갭 구간을 반도 못 메울 가능성도 있다.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매도세가 너무 강했고 갭을 벌써 두 차례를 만들고 여기에서 시그널이 반등하려는 시그널이 보이지 않으니까 현재 시점으로 제가 볼 수 있는 확률은 이런 식의 확률, 반도 메우지 못하고 큰 상승세를 기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국 시황을 보더라도 1% 넘지 엄청나게 떨어지다가 지난 며칠 동안 6% 넘게 떨어지다가 오늘 1.4% 정도 다시 반등하는 거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나스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 지금까지 몇 퍼센트 하락했냐? 1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비율적으로 따져볼게요. 6%에 1.4%다. 그럼 대략 몇 퍼센트죠? 한 3%, 대략 30% 반등을 하네요. 그죠? 그러면 12%에 30%는요? 3.4%, 3%, 4% 정도를 비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많이 올라간다면. 그러면 많이 올라가야 3%, 4%가 이쯤이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게 얼마나 되나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갭 구간의 거의 중심선이에요. 100 구간의 거의 중심선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확률상 만약에 한국 시황과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가 최선인 거예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률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확률도 계산해 보고 가능성도 따져보면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봤을 때 어떤 파형이 나올까? 이런 식의 파형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파형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20% 매수했으니까 여기 저점 구간에서 20% 올라가면서 30% 다시 내려오기 전에 30%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겁니다. 물론 이건 SQQQ나 인버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수익을 내려면 이런 식으로 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를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과매수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봉 기준으로는요. 일본 기준은 아직까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락을 좀 더 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현재 485 보이는 이 구간이 더 하락을 해서 반등을 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는요. 주봉 기준으로도 아직 상단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하락하는 거, 이번 주까지 하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락세가 멈출 때까지는 멈췄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월봉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을 열어두고 있어요. 상단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입니다. 유가는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현재 하락 형태를 보면 이래요. 끝에서 3파, 3파, 여기가 5파입니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또 새로운 형태의 조정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여기서 3파를 만들었단 말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0불대 여기가 굉장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를 시도할 때는 여기는 아예 꼬리도 만들지 못하고 매도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꼬리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죠. 기존보다 더 낮은 가격대에서 꼬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수권에 이미 들었습니다. 점점점 매수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매수에 할 수 있는 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121.50 이 정도의 레벨을 추가 시도를 해보지 못한다면 여기서부터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일본 기준은 어떤가요? RSI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과매수권에서 시그널이 겹쳐지고 아직 내려올 기미는 안 보여요. RSI 같은 경우는 상단을 아직 열어두고 있고 상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꺾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힘이 소진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매수를 못한다.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봉은 어떤가요? 주봉 같은 경우는
RSI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시그널이 겹쳐지진 않았지만 과매수권에 달았고 RSI 같은 경우는 과매수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보단 낮지만 주가는 좀 더 올라가 있습니다. 힘이 여기서 달리면 진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RSI 과매수권에 들었어요. 스토캐스틱은요, 시그널 교차하고 과매수권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시그널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 애매한데 힘이 달려서 아까 보셨죠? 123.5불 전후로 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면 시그널이 이제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조정 형태를 이런 식으로 지금 보였고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상승을 하는 형태가 현재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교차로 보여주고 있어요. 시그널이 규정과 다릅니다. 여기서처럼 정상적으로 내려오면서 음봉이 길고 양봉이 짧은 전형적인 하락 형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형태예요. 1시간봉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급격한 심리 변화를 보인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고점의 선들을 쭉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보이시나요? 여기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고 여기서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기존 고점이 123.17이죠. 123.17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은 122.70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레벨이에요. 이 정도 레벨 123에서 122 정도를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단다.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단다면 여기서 굉장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올라갈 힘이 없어서 WTI도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힘이 달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FOMC가 6월 15일 날 하루 정도 더 남았죠. 하루하고 9시간 정도 더 남았으니까 여기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느냐? 아까 패드워치 툴에서 보셨겠지만 패드워치 툴에서는 뭔가 기대할 게 없어요. 이미 이 정도 올라갈 거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패드의 비둘기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사실 제가 봤을 때 그건 엄청나게 힘들 것 같고 지속적으로 시장이 조금 더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반등을 일부 하면서 조금 속도만 늦출 수 있을 뿐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락, 어느 시장을 봤든 하락의 형태는 변경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었지 않습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 아직까지 시장 신문이나 이런 데서 전 못 봤어요. 조만간 또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지 싶습니다. 여기서 파형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라고 했으니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또 경기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 비트코인 미리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이맘때네요. 2021년 11월부터 이미 여기서부터 큰 형태로 무너진다라고 다 그려놨습니다. 물건 형태로 다 분석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5, 3, 5 형태로 이미 보고 있었고 여기서부터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이런 거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강의가 정말 중요하다. 강의를 꼭 보셔야 된다. 강의가 100만 배 이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시황 분석을 궁금해하시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시황 분석을 꾸준히 제가 보시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비트코인 보십시오.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렇게 망해가는 게 보이죠. 앞으로 자산 그리고 앞으로 이 금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냐. 제가 이 40년 금리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 세상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여러분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포지션 저는 들어도 다 까먹습니다. 일부러 다 까먹어요. 여러분의 포지션 때문에 제가 해석을 하거나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 감정이 섞여버리면 해석에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의 포지션을 듣더라도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장기 사이클, 금리의 장기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 주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장단기 금리차를 포함한 국채 금리와 금은 있죠. 금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 교육 영상에서도 금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4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채 사이클이 올라가는 와중에 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그 기간을 준비하셔야 되는 기간이에요. 지금 현재 저의 수업을 들으시면서 공부한다, 대비한다, 앞으로의 그 긴 기간, 20년, 40년을 위한 대비와 공부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일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좋은 거지만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셔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부분을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제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말씀은 라이브와 교육 영상에서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